바로 또 이어가 보죠.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너무 또 아쉬웠습니다. 예, 아유. 자, 오랜만에 2주 만에 뵙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5천을 돌파했는 지금은 네. 약간 좀 내려와 있지만 네. 5천은 기정사실화 됐다. 아 그럼요. 5천 시대다? 뭐 오늘 종가가 얼마에 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코스피 5천은 꿈의 지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싸구려 취급받던 한국 주식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덜 싸구려 취급만 받아도 5천은 간다. 그게 기본이다. 예. 근데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5천 얘기 막 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 나눴을 네. 때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5천 뭐 꿈의 수치 뭐 지수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현실이 얘기할 됐어요. 때만 해도 이제 두 배가 돼야 두 배가 돼야 5천이니까, 5천이었으니까 뭐 택도 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더 빨리 5천을 찍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5천은 절대로 지금 과열되거나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로봇 회사다 회사. 뭐 이렇게 인식되면서 엄청 올랐는데 네. 그 영향이 큽니다만 사실은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개혁 작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당장 작년에 될 줄 알았던 자사주 의무 소각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도 안 됐고 뭐 근데 그것도 이제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배주주 지분만 싹 오려내서 몇 배씩 시가의 몇 배씩 팔고 사는 관행 네. 이게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다른 소액주주들도 그 가격에 팔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등에. 아니 주주가 평등한 거지. 내가 가진 한 주나 회장님 한 주나 같은 주식 한 주잖아. 근데 왜 회장님 주식만 7배씩 주고 맞아요. 사고 파느냐고. 내 주가는 그대로고. 이건 미국 같으면 그렇게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다른 주주들도 그 가격에 팔고 나갈 수 있게 다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베인캐피탈에서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약 대략 30% 정도의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물론 프리미엄은 줬지. 네. 프리미엄을 줘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도 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다 팔고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길로 가야 된다. 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는데 잠깐만 보고 오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도 좀 깜짝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네. 예, 합당하자,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긴급하고 뭐랄까요? 예.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인데요. 예. 근데 보통 저 정도 중대 사안이면 네. 왜 김이 좀 모락모락 나잖아요. 한참 동안을. 뭐 이제 그렇죠. 그 안에 안에서 보도도 막 나오고 관련 보도도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게 언론에 포착되면서 예. 양당 간에 무슨 밀착 관계가 관측된다. 예. 내지는 물밑 교섭 중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고 이렇게 예열을 거친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제가 좀 특이한 형식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렇게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는 기자회견 같으면 통상은 양당 대표가 같이 쓰죠. 물론 그거는 이제 합당 선언을 할 때도 그렇지만 네. 본격적인 이제 합당 교섭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결합의 양 당사자들이 네. 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게 그렇죠. 대부분의 예, 경우인데 당에서. 갑자기 이제 10분 전에 공지된 긴급 기자회견 네. 형식을 빌어서 정청래 대표 단독으로 이제 합당 합당 제안. 추진하자는 합치자. 이제 제안이 예. 나와서 약간 좀 형식이나 이런 게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하고 어느 정도의 물밑 교감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조국 혁신당 연결을 해서 또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게 또 정치권에 이제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청와대와 또 어느 정도 교감이 그렇죠. 있었는지 이것도 좀 예, 궁금하기도 예, 예.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글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개혁, 진보 네. 세력 또 함께 가자 이런 차원의 제안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을 잡는 연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자 이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속보 좀 짧은 기자회견 등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 얘기를 했지만 코스피 얘기는 저희가 좀 더 뒤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갑자기 큰 큰 정치 이슈가 생겨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한덕수 선고도 의원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23년형 선고 놀라셨죠, 의원님도? 저도 이제 그 예. 전에는 예. 뭐 예상해 보라고 그러길래 어. 무조건 10년 이상은 선고될 거다. 10년 이상의 형이고 네.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아하.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형량이 15년인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23년의 선고는 솔직히 예상은 못했죠. 23년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눈물 날 만큼 네. 국민들의 그 이제 고통과 또 분노를 잘 반영한 판결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사실은 체포방해는 내란은 직접적인 심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고 네.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부분이 비록 1심입니다만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것으로 보여. 이 내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비상식적인 주장이에요.
법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내란이에요, 그냥.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적인 판단도 안 내려졌는데 재판 진행 중인데 왜 내란이라 그러냐 이런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그런 논리라면 네.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큰 충격을 준 사건이나 범죄의 범인을 검거했을 때 아하. 그 사람 얼굴 공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언론 보도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네. 무죄라고 전제하고 재판 진행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절대로 범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란이 명백해 보이는데 그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번 1심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 부분이. 그래요. 내란이란 것을 이제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나는 이제 말리려고 했고 역부족이었다 이런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진관 판사의 생각은 이거 혹시 성공할 수도 있으니 성공하면은 그 이후에 일을 어떻게 도모하지 이런 생각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 그러니까 한덕수가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걸 찾을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박지원 의원은 부두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극적으로 중요 임무 종사했다 이런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만 반대하면 그 속으로. 반대가 아니지. 그걸 그 속으로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되는 거를.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예. 겉으로 드러난 언행을 통해서 추단되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을 한 거지. 네. 내가 속으로는 솔직히 반대했어요. 아. 속으로 반대한 건 확인도 안 되고 의미가 예.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래요. 더군다나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뜯어 말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정말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정도까지는 했어야지. 정말 네. 뭐 주먹 다짐을 해서 말리지는 못했더라도 들어눕든가 바지깡이 작든가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나 그러니까 CCTV까지 공개가 됐으니 네. 만약에 막았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의 뭐 등등의 증언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화면 봤더니 팔을 잡더라 윤석열 팔을 잡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못 가게 막았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전혀 없이 이상민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죠. 실실 문건도 받고 웃으면서 가져오고 뭐 예. 하는 게 다 CCTV를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했었다는 거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네요. 반대로 내란에 네. 참여했다라는 증거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이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적해왔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네. 대표가 10시 30분에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장 최고위원회 참석 중인 이 상황에 공개 발언으로 공식 답변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통합 관련해서 어젯밤부터 좀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젯밤부터요? 조국혁신당 내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진행이 된 게 제가 볼 때는 좀 급작스러운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어제부터도 조국혁신당의 내부가 얘기가 좀 있었고 오늘 현장 최고위 10시 30분에 조국 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입장이 나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지도부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게 민주당원들도 입장에서는 네. 당원들에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리냐 이런 지적도 할 법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기 때문에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함은 그렇죠. 그 행사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뜻을 좀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발표, 조국 대표의 입장 발표.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잠시 10시 30분에 현장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속보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나 좀 집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진관 판사의 이 판단 이걸 보면 국민의 그 용기 또 소극적이었던 거 군인들의 모습 예.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 막아낸 이 내란 해제, 계엄 해제 그 의결 이건 하나하나 짚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격했던 사실과 관련해서 네. 법률적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뭐 윤석열이나 한덕수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잖아. 죽은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2시간 만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사후적으로 계몽령 주장을 네. 했던 거죠. 이거 일깨우려고 했던 거야. 진짜로 뭐 오래 끌 생각은 없었던 거야. 뭐 이런 변명들을 했는데 네. 사실은 2시간 만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던 것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었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국회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담장 넘어서 그렇죠.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우원식 의장까지 다 담장 넘어서 국회 진입했던 것이고 네. 사상자가 나지 않은 것은 이 내란의 주범들 그러니까 윤석열, 뭐 한덕수, 이상민 등등 비롯해서 네. 각 군 사령관까지 그들의 의지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사상자 없이 이른바 친위 구테타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네요. 이 명령을 하달받은 적어도 영관급 장교들이 맞아요. 사실상 태업을 통해서 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네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인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만 네. 실행까지 안 옮긴 거죠. 그 사람들 덕분인 거지. 그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뉴스가 나자마자 네. 득달같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슬리퍼를 끌고 국회 앞으로 모였던 국민들이 막아낸 결과지. 이 내란의 주범들이 의도해서 사상자가 한 명도 안 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 앞에 또 이 국회 본청 앞에 안 갔더라면 군인들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네. 본관 뒤쪽에는 또 막 거기가 지금 보존이 되고 있어요. 유리창 깨지고 거기 뚫려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이진관 판사가 정확히 지적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덕수는 구치소에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23년형. 이게 2심 뭐 대법원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많이 형량이 낮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낮아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오히려. 다른 사건은 또 기소된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그렇네요.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하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건도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진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어도 예. 두 개, 그것도 이제 1심 선고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제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하고 앞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사건하고 글쎄 항소심에서 병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병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남은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병합이 네. 안 될 안 수도 될 있는데 있고. 병합이 된다고 하면 두 개의 1심 판결을 놓고 이제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만 다시 이제 형량을 2심에서 정할 거고 네. 만약에 병합이 안 되면 각기 확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형법이라고 해서 예. 각기 이렇게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그 룰을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선고가 될 게 몇 년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23년형이 확정돼서 계속 형을 산다 그러면
102세에 출소. 우리 나이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나이로 102세 때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선고 날게 예를 들어서 한 예. 7년 정도 선고나 7년이나 10년이 난다 그러면 무지하게 오래 사셔야죠. 109세나 뭐 세나 110세를 110세. 넘겨서 사셔야죠. 그럼 진짜 돈가스를 앞으로 계속 드시기가 네. 먹는다고 하면은 110세나 뭐 이렇게 넘어서 나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만있어. 구치소의 특식이 안 나오나? 돈가스가 모르겠네요. 아, 그냥 마지막 만찬이 돈가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이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자, 이렇게 되면 한덕수 재판 더 플러스되는 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우리가 궁금한 건 또 윤석열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진관 판사의 내란 판단 이후에 나올 주기현 판사의 1심 판단, 이것도 글쎄요, 사형 구형이 됐는데 이거 팍팍 깎아서 뭐 징역 몇십 년은 그게 끝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사안 자체가 예.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기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안이죠. 내란 수괴니까. 내란 일단 수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물론 네. 이제 법률적으로서 거기 감형을 하면 사형 같은 경우에 징역 20년까지 가능하고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는 가능해집니다만 예. 이제 법률적으로의 가능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 내란을 일으켰던, 더군다나 어제 적절히 지적됐던 것과 같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수계와 관련해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횟수로 30년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 게 네. 1997년도가 마지막 집행이었으니까 사실상 집행 안 되는 사형이라면 그건 무기징역하고는 효과는 똑같은 거니까 결론은 뭐 비슷하죠. 사형 아니 네. 무기징역 결론은 뭐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백대현 판사의 징역 5년 선고, 이걸 보면서 물론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단도 있었지만 내란을 확실히 규정했지만 주기현 판사가 또 국민들의 뜻과 목소리에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릴까봐 계속 우려는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2월 19일 선고가 될까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요? 윤석열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안 걸석 나오면? 선고는 못 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제대로 못 해봤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고 날짜를 왜 2월 19일로 잡았나? 일주일 정도는 땡겼어야지. 그러니까 인사 바로 앞두고 잡은 거는 리스크가 있다. 아니 지기현 판사는 예. 2월 20일까지밖에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안 해요. 선고 기일 어떻게 잡아놓은 됩니까? 바로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는 날짜예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안 나온다. 그럼 안 나오면 선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죠. 기일을 다시 잡아서 예. 그날 출석해라라고 이제 통지를 하고 예. 그리고 그날도 또 불출석하면 네. 이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네. 강제 구인이 안 되냐, 이거를 교도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게 확인되면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것도 걸리네요. 그렇지. 꽤.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왜 2월 19일이야? 이게 결심한 날로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5주 그렇죠. 후인데 예. 적어도 그 전주, 그러니까 설날 연휴 시작하기 전주 그 직전에 그러니까 결심한 날로부터 4주 정도는 선고기일을 잡았어야 네. 되는 건데, 그래서 2월 19일을 왜 도대체 2월 이상하네. 19일인가? 그러면 의원님은 윤석열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 워낙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 뭐야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수를 쓸지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형사법 전문가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중형을 선고할 때는 예. 걸석 선고 못해 안단 아. 말이에요. 그러면 2월 19일 날 출석 안 해.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직위원 부장은 2월 20일까지밖에 근무 안 하는데 그때만 넘어가면 저 사람은 이미 딴 데로 인사 가고 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재판부 바뀐 다음에 갱신 절차도. 공판 절차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몇 개월 그러니까. 딱 흘러가고. 와, 이거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예. 그 아직은 확인될 수 없는 그렇죠. 얘기입니다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일을 그렇게 늦게 잡냐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끝까지 가슴 졸이고 마음 졸이고 봐야 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2월 19일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예. 적어도 호송차에 타서 출발했다라는 뉴스는 확인이 돼야 오늘은 선고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와,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거 그 필리버스터를 법정에서 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 또 조희대 사법부 그 안에서 그 중에서 직위원 판사기 때문에 그 재판부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됐는데 윤석열이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재판이 지연돼서 그동안 네.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그 얼마 전에 결심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네. 그래도 뭐 결심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래도 얘기 충분히 들어주고 절차적으로 이제 한 원 없이 떠들 얘기 다 떠들었다 이제 피고인 측에 네. 뭐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 뭐 이왕 지연된 거는 이미 네. 지나간 일이고 근데 13일 날 결심하면서 선고기일을 왜 이렇게 늦게 잡어? 저는 그거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적어도 일주일은 땡겼어야지. 그렇네요. 그래야 혹시라도 예. 피고인 불출석했을 때 다시 기일 잡고 강제 구인 뭐 이거 시도하고 뭐 이런 확인 절차 거쳐서 인사이동 전에 선고까지 하고 가려면 그렇네요. 확실하게 일주일은 당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기일 잡은 것도 보면은 어떤 뭐 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만큼 그러니까 한 번 그 작년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구속 취소라는 불이탈을 맞다 보니까 이게 온갖 항상 그러니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의 눈치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만드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꽤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3시간. 3시간 질문 거의 다 받으셨는데 뭐 진짜 소통하려는 그 의지는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시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된 거는 정말 다방면에 여러 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분야를 상관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파악 능력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그러니까요. 이 토론을 계속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국무회의든 수보회의든 간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다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더해서 다 모든 방면 다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 이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 강조를 했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뜻 이거는 확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 보호와 또 권리 구제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고 물론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업보 뭐 마녀 이런 단어 쓰면서 그리고 자신이 검사 사칭 이걸로 검사들이 괴롭혔던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나쁜 짓 한 거 맞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 거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 검찰 개혁 문제 풀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검찰에는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일체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럼요. 검사의 그런 업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 수사 개시권은 적어도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네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보안 수사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말씀대로 공소시효가 임박해 네. 다시 내려보내서 그러니까요. 시간이 경과되면 이 사건을 아예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꽤 많아요. 형사 사건이라는 게 1년에도 수십만 건 되다 보니까 네. 검사들도 사건 배당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공소시효거든요. 이거 시효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럼요. 그 가끔 있어 막 며칠 안 남고 막 이런 건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도 그렇고 또 간단하게 확인해서 뭐 한 번만 사람을 불러보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 이걸 다시 네. 경찰로 내려보내면 또 몇 달이 그냥 소요되는 그 비효율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록을 보다 보면 얼핏 이게 초동 수사를 하면서 네. 수사기관이 한쪽 편을 넘어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유지와의 예. 유착 예. 의혹 뭐 예. 이런 게 예, 한쪽 편 들어서 이제 소위 사건을 한쪽으로 몰아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의혹이 드는 사건의 경우에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면 똑같은 결론으로 계속 핑퐁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우엔 다른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수사를 좀 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없애면 예. 그로 인한 국민 전체적인 증가하는 편익보다 예. 어떤 손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거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 오늘 또 의총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어제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또 논의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그 진정성 이걸 보고 당에서도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겠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의원님이 안 보이시다 보니까 뭐 인사 검증 차원에서 지금 뭔가 약간 좀 조심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민정수석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라도 청와대 가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의원님. 그 소문에 제가 그 기여한 건 단지 지난주에 제가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다 왔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잠수 타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김용남 민정수석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전화를 드리려다가 참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디 떠나면 안 돼. 예.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네. 그런 그 소문이 돌 만한 근거는 없고요. 네. 저는 그냥 방송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애들이 겨울 방학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여행을 잠시 며칠 갔다 오는 바람에 지난주 방송을 뭐 오마이 TV 네. 켜면서 이제 한 주 쉰 거 쉬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일단 아직 청와대는 아니다. 아니 저는 뭐 예. 전혀 뭐 청와대에서는 혹시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아니, 직책이나 자리나 그 전화 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 예. 전화기는 가지고 다니시죠 계속. 전화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여기도 전화기 지금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언제 불의에 또 전화가 올지 모르니 한번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의 이제 쓰임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왜 빨리 써야지 왜 가만히 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니 예. 요번에 이제 일을 계기로 제가 깨달은 건 네.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하여튼 응원하고 그렇네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네.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국회의원 소위 배지 떨어진 지 만 10년 됐는데 나는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구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감사한 일이고 이게 딱 이게 떠오른다는 게 김용남 전 의원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혜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또 열리게 됐습니다. 네. 합의가 됐고 뭐 내일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합에 대한 진정성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혜원 후보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짚어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5번의 공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이 되고 한 거는 공당에서 다 들여다봤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사실은 우리나라 공직자 고위공직자 예. 인사 검증 시스템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취약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무지무지 짧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미국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명되고 네. 나서도 뭐 그 전에 사전 기간도 있지만 예. 뭐 정말 그 옛날에 살았던 동네 아니면 음. 옛날 학교 동창까지 찾아다니면서 세평 수집하고 뭐 이런 절차. 우리가 지금 네.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이잖아요. 공석이 꽤 오래 전부터 공석인데 네. 그게 미국 대통령 내지는 국무부에서 한국을 신경 안 쓰는 것보다도 그만큼 인사검증 기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뭐 1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는 그렇죠. 못하지. 그 기간이 안 되죠. 우리는 빨리빨리 해서 하다 보니까 예. 다 체크하기는 조금 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민의 여론을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청문회를 했었어야 돼요. 19일에. 예, 그냥. 19일에 그냥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그거를 안 됐다고 자료 그래서. 제출 미비라는 예.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야당에서 했는데 아하. 그리고 이제 내일 결국엔 열리게 됐잖아요. 열리게 됐죠. 그러면 일반 그동안 뭐 일일 의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연실 터지면서 네. 여론이 악화가 됐는데 오히려 19일 날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그 의혹이 쭉 증폭되면서 올라가다가 푹 꺼진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요즘엔 또 보도가 좀 안 나오고. 네, 예. 푹 꺼져서 그리고 이제 결국엔 내일 열리게 되면 힘 그러면 빠졌는데 뭐. 청문회 개최하는 것 자체로 네. 국민의힘 그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의 입장에서 청문회에 합석하는 자체로 야당에서 그러면 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허. 전략적으로는 판단 착오한 것 같다. 김이 오히려 정말 이혜훈 후보자를 낙마시킬 목적이었다면 이게 그 달리는 네. 말에 채찍을 가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브레이크 걸 일은 그렇네요. 아니었거든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판단이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걸 지켜보면서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장이 이제 단식에 들어가 있는 이런 비상 사태 이것과 또 무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단식을 시작 안 했다고 해서 제대로 예. 전략 판단을 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예. 어떤 대여 투쟁이라는 그것도 목적보다는 내부 대내 투쟁의 대내 목적이 오히려 이게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대내 투쟁의 성과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도 오고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오히려. 빼고는 그 예. 다 그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흔들리던 당 대표 입지를 이걸로 단식으로 극복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밥 굶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예. 근데 단식을 안 했다고 하면 비판이 계속 고조될 수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죠. 그래서 대내 투쟁용으로는 네.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아 대여 투쟁의 목적으로서의 단식은 명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아니 이거 신천지를 빼자고. 그러니까
아니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특검 하자. 근데 특검 하는 김에 예. 신천지도 그동안 문제가 많았으니 같이 하자는 건데 아. 그리고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혜원 후보자 이제 보도보다 신천지 보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야당 대표가 신천지 빼고 통일교만 하자? 아 이거는 설득력이 좀 약하죠. 그렇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단식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호리너님이 김용남 의원님 우리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애쓰고 있으신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오니 더 열심히 애써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하죠. 눈물 나는 예. 슈퍼챗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인숙님은 김용남 의원님 반드시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고 계신데 자 어디로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합당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댓글창이 또 뜨겁기도 한데 박수현 대변인이 조금 전에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그동안 이 합당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오늘 제안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감은 있었고 어제 오후에 합의했다. 합의는 있었군요. 합의는 있었다. 근데 어떻게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일체 없었죠? 그러게요. 보안 유지 아니 근데 그러게요. 이런 문제는 보안 유지를 너무 철저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뭐 반드시 민심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됐는지 조국 대표의 말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말 들어보고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